가디언의 기자이자 미국, 영국, 호주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칼럼니스트 브리지드 딜라이니는 2018년 가을 친한 친구가 보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아보세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교 교수들이 진행한 온라인 실험으로 약 7,000명의 참가자들은 매일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을 시작한 날과 그 주의 마지막에 참가자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바탕을 둔 삶의 방식이 행복감을 변화시켰는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자처럼 일주일 동안 살려면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라. 둘째, 나의 감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의 산물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 때때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넷째, 나는 한 명의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나를 인류의 일부 또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즉 더 큰 전체 중 일부로 바라봐라. 다섯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빌려준 것이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저자는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아본 후 그 경험을 일간지에 기고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스토아 철학자다운지, 동시에 이 시도가 사소하게나마 저자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은 너무 짧았고 저자는 스토아 철학을 빙빙 돌려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저자는 다시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자와 함께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 친구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영상통화를 하거나 왓츠앱으로 채팅하며 매일 무엇을 읽을지, 다양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인중개사, 신문기사, 정치활동가, 변호사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고 모두 삶을 지탱할 규칙과 엄격함, 논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수학 철학자처럼 일주일을 살아보려 했던 두 번째 시도가 끝났고 화면 속에서 만나 각자가 느낀 변화와 소감을 나누었는데 대부분 다시를 기약했습니다. 또한 철학자처럼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 부정적인 감정의 평균 14%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의 평균 10% 증가했으며 삶의 만족도가 평균 13% 증가했다는 엑스터 대학교의 실험이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철학자들은 인생에 직면하려 했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했으며 삶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사는 동안 온갖 역경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좌절하거나 지치는 일 없이 인생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 없이 놓아주었고 도전의 날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이와 같은 스토아 철학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세상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에 그치고 싶지 않았고 스토아 철학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반박하고 실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고민은 비슷했고 오늘날의 우리처럼 삶의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찾고 서로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끼고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조화로운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성취감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친한 친구와 우정을 키워나가며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 그러니까 자연의 경이로움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지니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련 없이 모든 걸 놓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따라 저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았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방식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타인을 설득하고 싶겠지만 사실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죽음을 명확하게 바라봤고 인간은 매일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스토아 철학은 더욱 강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한 번에 매혹되기보다는 천천히 스며들었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스토아 철학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행동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스토아 철학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용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다양한 영역에서 철학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찾아보고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도움이 될 의지와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를 찾고 있다면 불안을 이기는 철학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 실망, 상실, 기쁨, 풍요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저자가 만난 스토아 철학이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는 20년 경력의 신문기자입니다. 복잡한 개념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책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스스로가 스토아 철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이 책은 학문적 접근보다는 일종의 실험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삶의 스토아 철학의 주요 원리를 적용하고 그중 어떤 원리를 받아들일지 살펴보는 실험이지요. 저자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스토아 철학은 당신의 삶도 바꿔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